네, 본격적으로 주주의 세계로 오후장에 대한 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이트렌드 투자연구소 박우신 대표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지금 미 연준의 FOMC 회의 이후에 나스닥이 좀 크게 빠졌고, 그리고 지금도 나스닥 선물이 1% 넘게 하락을 하고, 지금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1에서 2%대 하락세, 우리 시장도 오전장 대비로 지금 오후장 들어서 더 힘이 빠지고 있는데,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 피로감이라고 저는 보는데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또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환율. 이제 환율이 오늘 원달러 환율이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때 시장이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저희가 미국 선물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체크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에는 또 어떤 빌미가 또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사실 제가 이제 동시만기가 지난주에 있었다 보니까 그 이후 수급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향후 시장을 볼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전에까지는 나쁘지가 않은 그런 수급이었어요. 물론 그 상승에 대한 베팅 자체가 크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또 이제 하락에 대한 수급이 파생 시장에서 좀 잡히다 보니까 일정 수준은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이 지속적으로 거래소 기준으로 2,400포인트 내외에서 지금 왔다 갔다 횡보를 하죠.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서 돌려주면 굉장히 또 괜찮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400포인트가 그 2,400이라는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 제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갭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여기가 딱 갭자리예요. 지금 정확하게 보면 지금 9월 11일에서 이제 14일로 넘어가는 네. 그러한 이제 금요일에서 월요일장으로 넘어갈 때 발생을 했던 갭자리까지 지금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딱.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2,400까지는. 여기까지는 아. 용납이 가능한 수준이고요. 여기서 돌릴 것이냐가 그래서 좀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예. 지금 결국에는 뭐 FOMC 회의에서 자산 매입이나 이런 적극적인 뭔가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좀 실망 매물이 출회된다라는 일단 이유를 붙이기는 했으나 고점 부근에서의 피로도 안에서 지금 조정을 받는 시장이 지금 그 갭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네. 돌려 세우는지 여부가 건강한 조정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가느냐의 기로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시장 흐름에 대해서 단순히 오늘 조정을 받았다고 그래도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래도 윗방향으로 무조건 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사실 그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수가 제가 얼마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 종목이 사실은 맞아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투심 자체가 그 수급 자체가 많이 분산된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금 특정 섹터 내에서도 종목이 또 압축이 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한 일주일 정도는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이 이제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올라오다 보니까 나온 현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부담을 주고 어떻게 보면 다 핑계인 것 같아요.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뭐 FOMC 회의도 있었고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데이도 또 있게 되고요. 그래서 네. 또 그 다음 주 넘어가면 추석 연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슈가 될 만한 거리들이 지금 굵직굵직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할 텐데 올릴 만한 모멘텀은 부재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까지 올라왔으니까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거고 반대로 보통 하락장에서 또 어떤 이슈가 트리거가 돼서 반등의 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 케이스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이제 오늘 파생 쪽에서의 하락 수급도 좀 살펴봐야 되는 네. 그러한 부분인데 미결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서 뭐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분명히 네. 이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시장을 좋게 보는 그런 관점 자체가 조금 약해진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건 급격한 사실이지만 하락은 아니고. 그렇죠. 이제 네. 본격적으로 어떤 하락에 대한 트리거가 오늘 발생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확인할 것들이 네. 좀 있다라는 거죠. 예. 수급도 그렇고 지금 원달러 환율도 다시 하락 전환하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 환율이 크게 튀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또 급격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일단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 안에서도 가는 종목들이 계속 가는데 그 자동차가 예. 최근에 굉장히 강합니다. 다만 현대차가 19만 원을 찍고서는 지금 내려왔고 기아차가 또 강한데 현대차는 과연 언제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수를 좀 하드 캐리할 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업종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만 이런 게 아니라 전일부터 이미 이랬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래서 전일 시장도 사실은 자동차 업종이 없었으면 더 많이 하락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으로 기대를 걸어볼 만한 섹터는 이쪽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가격 부담 없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전 더 갈 것 같아요. 뭐 현대차나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은 예전부터 보시게 되면 싸다라는 평가는 또 많이 받았던 주식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을 좋아하진 않았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성장성이 없기 때문인데 네. 그게 달렸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조적인 현상으로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동차 업종들,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까지 이러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흐름으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수를 그나마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기대를 네. 우리가 이쪽에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까지 만약에 도출을 한다면 물론 이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는 있는데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오히려 급등을 많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그렇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은 충분히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는 트레이딩이라기보다는 피킹이 되겠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현대차를 보시는 분들은 맞지만 네. 확실히 지금 19만 원 선이 다소 좀 제한이 되고 있잖아요. 계속 가서 사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며칠 전만 해도 16만 원대 있었는데 지금 19만 원 선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의 관점으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현대차를 관심 가져도 늦진 않으실까요? 지금도 괜찮을까요? 지금은 또 나쁘진 않은데 지금 사고 싶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사고 싶진 않고 어느 정도 가격대가 사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제 뭐 종목들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확한 매수 타점을 찾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글쎄 현대차만 좀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뭐 이 가격 그냥 희망사항입니다. 저는 17만 원 중반대부터는 사고 싶어요. 예.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안 내려왔어요. 그러면요? 좀 상황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좀 그나마 좀 달려 있죠. 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 눌려주는 자리는 좀 나오지 않을까 봐서 그래서 이제 눌려주고 돌릴 때 어떻게 보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지금 딱 시점에서 어느 가격이면 그럼 사겠냐? 17만 5천 원이면 부담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현대차는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가는데 지금 단기간의 상승이 부담스러우니 17만 원 중반대에 온다면 역시 PK의 관점, 그러니까 사서 보유하는 관점 안에서는 좀 볼만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매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어제 오늘 전기차 7종 출시 이 얘기 나오고 나서 탄력을 받았는데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기아차 쪽이 조금 더 매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어제부터 이러한 현상이었어요. 어제부터 이미 뭐 현대차보다는 기아차가 조금 더 센 시장 내에서의 그런 흐름들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흐름만 봐서는 기아차가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어제 오늘 보면 또 거의 뭐 10% 넘게 올랐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그럼 너 뭐 살래 하면 저는 현대차를 살 것 같기는 해요. 장기적인 관점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제가 현대차, 기아차를 접근하는 게 단기라기보다는 이제 피킹의 그렇죠. 생각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접근은 저는 이제 현대차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는 싶어요. 그리고 네.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현대차, 기아차를 어떤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면 기아차에 조금 더 매력이 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기아차가 조금 더 매력일 수는 있으나 현대차를 보시는 분들은 좀 장기적인 성향이 많으시니까 역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기아차보다는 현대차에 조금 더 점수를 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차라리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오늘 뭐 만도, 한호시스템, 큰축과 모모테크, 모모텍 붙은 종목들은 너무 선별적으로 움직이는데 트레이딩 쪽은 어느 쪽을 가장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이제 뒤에 붙는 애들 뭐 예를 들면은 요즘 뭐 오토모티브 붙은 애들도 막 움직였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친구랑 농담 삼아 한 2, 3일 전에 야 오토모티브 다 가는데 서진은 안 갔는데? 삼기 오토모티브 어제 갔으니, 성악가 갔어요. 네, 서진 네. 오토모티브. 그래서 이게 이런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시장이 좋든 나쁘든 가는 종목들은 항상 있기는 있어요. 지금 보면.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단순한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넘겨짚을 만한 아이디어들이 네. 시세로 연결되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의 이제 수익률 게임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사실 이러한 쪽에서 어떤 회사를 지금 사고 싶냐?
글쎄요, 이거는 뭐 그날 좀 바뀔 것 같은데요. 워낙 지금 단기적인 그러한 트레이딩의 네.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럼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셨어요? 글쎄요, 저는 오늘 사실은 자동차 부품단에서 매력적으로 이제 느낀 종목은 없었어요, 사실은. 너무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여기서 막상 손이 가자니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자리에는 좀 없긴 했는데, 결론은 현대차로 그럼 오늘. 예, 뭐 굳이 하나 더 따지면 오늘 자리는 아니에요. 어. 알루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은 많아요. 알루코가 2차 전지 때문에 엄청 갔었잖아요. 예, 그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은 많은데 이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네. 한번 소개시켜드리기로 하고요. 알루코를 관중에 놓고 좀 기회를 엿보겠다. 네, 저도 그냥 현재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정도고 지금 부품단 뭐 MS 오토텍이니 뭐 3기 오토모티브니 뭐 움직이는 애들 워낙 많은데 글쎄요, 최근에 이제 수소차 단도 굉장히 핫하게 네. 움직였었잖아요. 거기에도 딸려 있는 원래 이제 현기차에 납품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세종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애들은 그때 좀 트레이딩만 하시되 정말 맥점이라고 할 만한 이 가격은 진짜 사야겠다라는 자리들은 아직은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좀 많이 올랐다라고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자동차 부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만은 하나 일단 많이 오른 데 따른 현 시점에서 눈에 띄는 종목은 없고 알루코라는 종목 관심 종목에 놓고 매수에 대한 타점을 일단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정도로 일단 예, 예. 장기적으로는 현대차 자동차의 힘을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더 달린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예. 자 이제 LG화학으로 넘어갈까요? 어제 마감 때 저희 이제 예. 딱 이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12시경에 공식적으로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12월 1일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를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IPO를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분께서는 지금 국민청원까지 분사를 막아달라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배터리를 보고 LG화학을 샀는데 인적 분할도 아니고 물적 분할이면 나는 배터리 주식을 하나도 못 가지니 내가 이거를 왜 샀냐. 이제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거든요. 기존 주주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근데 뭐 국민청원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진짜로 주식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 뉴스를 보고 좀 생각을 했었고 네. 사실 이게 저 어제 마감 시황에서 이제 한번 여쭤보셨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자체도 이제 그날 이제 딱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본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인데 딱 단순하게 든 생각도 일단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후에 저점에 대한 기회를 노릴 수가 있을 것 같고 LG화학이요? 네, 그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절반은 팔아라. 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 네. 주주분들과 신규 매수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항상 그래요. 주식이 보면 매수 타점과 손절 자리가 맞물리는 케이스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종목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시황을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매수와 매도의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럼 오늘이라도 줄이시는 게 맞아요, 기존 주주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이제 애매해진 것 같아요. 저 어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방송 중에서는 첫 음봉이 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이게 지금 빌미가 되고 있으니까 네. 어떤 엑시트의 빌미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 회사를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이 물적 분할을 계기로 어느 정도 디메리트를 갖게 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렇다고 이거를 팔아야 되느냐까지는 아닌데 네. 이 회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주가의 퍼포먼스나 시장의 반응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단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는 어제 최소한 반 정도는 파는 게 맞았다라는 얘기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전에도 못 아마 그렇게 팔았으면요. 지금 가격은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저는 한 60만 원 정도면 사고 싶어요, 사실 60만 원 네. 초반. 근데 지금 64만 원대까지 내려와 네. 있잖아요. 나 100만 원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이지?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네. 전기차는 성장 모멘텀을 보고 장기로 그래 LG화학은 들고 가보자. 시장 점유율 1위고. 근데 이제 배터리 사업 부문이 떼어져 나가는 거니까. 네. 근데 리포트를 보면 악재 아니고 호재다. 왜냐면은 100% 자회사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 미래 성장 가치며 뭐 히든 밸류, 뭐 첨단 소재 이런 것까지 봤을 때 LG화학이 이렇게 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리포트를 보면 이렇게까지 떨어질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배터리에 대해서 정말 매매를 하겠다라고 보신 주주분들 딴에서는 매력도가 확실히 떨어지니까 실망 매물이 나올 만한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LG화학이 오늘 리포트가 쏟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쏟아지고 사실 대부분의 내용이 긍정적이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대부분 TP로 한 100만 원 정도를 많이들 이제 제시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히든밸류 사실 LG화학이 CMO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아무 시장에 없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게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사실은 나왔는데
이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회사라고 매일 주가가 오르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전일에 그러니까 시장이 항상 옳다라는 대전제라면 네. 사실 전일의 반응에 일정 부분 반응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예. 일단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빠질 것은 아닌데 일단 네. 배터리를 보고 들어간 기존 주주분들이라면 어제 팔지 못하셨으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팔기는 조금 애매하니 보유 관점으로 지켜보고 반등이 나온다면 줄이시는 게 맞나요? 그러면 배터리를 보고 내가 일단은 들어갔다. 반등이 나오면 전 한번 줄였다가 다시 사도 충분히 저점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반등이 나오면 줄였다. 그 오늘도 사실 거의 보합까지 한번 가지 않았었나 싶은데 네. 사실 제가 뭐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저라면 보합 부근이면 팔았어요 일단. 예. 일단 줄이고 보자. 기존 주주분들 배터리를 네. 보고 들어가신 분이면 뭐 근데 확신을 갖고 팔진 못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네. 예. 왜냐면 확실하게 뭐 어떻다라고 LG화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은 사실 없더라고요. 분석은 이렇고 지금 가격대까지 빠질 것은 아닌데라고 보는 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신규 매수에서는 60만 원대면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만 하다는 거네요. 배터리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그 정도 가격대까지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 좀 단기 저점이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네. 그런 자리에서 사면 절대 손해보는 안 보겠다 이런 생각 정도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애널리스트 보고서만 보면 많이 혼돈스러우실 거예요. 다 좋은 얘기만 하는데 빠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트레이딩의 영역은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종목이 만약에 바닥권에 있던 주식이라면 네.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현상들이 또 발생을 한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굳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주 가치가 일정 부분 훼손되는 건 또 맞죠. 네. 물적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훼손되는 건 맞는데 네. 이게 뭐 이 종목이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의 트리거가 발생해서 하락을 할 만한 내용인가 싶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예. 일단 배터리를 보고 들어간 기존 투자자 분들이라면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LG화학에 대해서는 60만 원 부근에서는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들어갈 만한 자리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배터리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이럴 거면 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볼 거야 라면서 오늘 사실 이쪽이 움직였었거든요. 네. 이쪽이 이런 뭔가 불확실성이 나온 LG화학 대비로 좀 반사의 이익이라고 해야 돼. 그 수급의 힘을 좀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LG화학이랑 여러 분쟁이 또 있다 보니까 LG화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마련을 하게 되면 공장도 증설을 하겠지만 어찌 됐든 그 판결에 대한 부분들이 내달 5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좀 조기에 또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게 맞아요. 사실인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될 텐데 사실 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까지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사실 그 셋 중에 뭐 살래 이러면 저는 이노베이션 사고 싶긴 해요. 예. 예, 저는 이노베이션은 네. 꼭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네. 매매하기엔 제일 좋다라고는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제일 네. 좋은 회사는 LG화학이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이거를 어떤 SK이노베이션을 네. 매수하기 위한 재료로 활용하기보다는 뭐 그냥 뭐 이거는 지나봐야 아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SK이노베이션은 뭐 다른 재료로도 저는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를 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회사는 굳이 따지면 SK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네. 그쪽에 좀 더 관심이 있긴 지켜보겠습니다. 하네요. 저는. LG화학 얘기는 뭐 앞서서도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일단 여기서 마무리는 짓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 특징주들 볼까요? 보안주들이 한 번씩 이렇게 최근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디지털 뉴딜 관련해서도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 KCT가 최근에 계속 오르던데 예. 이 특징주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의 좀 상승 특징주를 좀 진단을 해볼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디지털 뉴딜 말씀해 주신 그쪽인 것 같고요. KCT 얘기를 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그거 KCT는 왜 올라요? 누가 사서 올리나 보죠. 뭐. 그런가요? 이게 사실 수급으로 볼까요? 최근 한 일주일여간 KCT 관련돼서도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딱 그 얘기를 대본에도 없는 거라시길래 예, 진짜 주식을 많이 보시는구나. 저희는 사실 대본이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 이슈는 예. 정해져 있으나 그러니까 큰 이슈는 있는데 KCT는 이슈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오늘 이제 말씀하셔서 상승 특징주 안에서 좀 짚어보고자 네. 일단 그럼 보안주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근데 지금 디지털 뉴딜 쪽이 사실 이제 정부 정책이 시장의 지금 키 팩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딸려 나오는 애들이 자동차도 있고 뭐 그린 뉴딜도 있고 한 건데 사실 이 디지털 뉴딜도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사실 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역시나 이제 자동차 부품단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쪽에서 계속 나오는데
또 유독 또 세게 튀어나오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좀 재미난 게 이게 정책이 7월 달에 구체적으로 예산안이 발표가 됐었는데 또 7월 달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쉬는 애들도 있고요. 네. 그 종목마다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개별주에 대한 대응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최근에 그린 뉴딜 쪽이 한 차례 약간 조정이 좀 있었잖아요. 숨고르는 조정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큰 매기 자체는 이쪽으로 좀 옮겨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뭐 금융시장에도 있고 전일시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뭐 정보 인증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연속적으로 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시장이 약하고 강하고와는 별개로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일단은 제가 일단 관심주를 어차피 또 얘기를 할 거라서요. 예. 어차피 지금 금융시장에서 가장 눈에 떴던 거는 사실 섹터로 보면 네. 일단 보안 섹터 제일 눈에 띄고요. 디지털 유지 쪽이겠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는 공작기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공장 자동화 이슈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는 애들. 이쪽도 지금 알게 모르게 강한 종목들이 좀 있어요. 서암기계공업 뭐 이런 종목인가요? 예,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뭐 한국 주광이니 한국 정밀기계, 맞아요. 오늘. 맥스로텍, 뭐 시총 엄청 작은 애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했는데 좀 큰 단에서도 최근 움직임이 좋았던 게 뭐 지금은 보합이지만 삼익 THK 뭐 이런 것도 최근에 한 일주일간 흐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움직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럼 공작기계 쪽이 좀 트레이딩 관점은 최근에 테마 안에서 좀 눈에 띄셨어요? 아니면 가장 눈에 띄는 건 디지털 유딜인데 이제 보안? 그 안에서 네. 어떻게 보면 공작기계 이쪽도 그 공장 자동화하고 그렇죠. 해서 뭐 4차 산업이니 뭐 디지털 유딜이니 같이 갈 수 있는 애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파생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요. 근데 매매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이게 왜 어떤 일목요연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그 두더지 잡기 할 때 두더지 나오듯이 지금 툭툭 튀어나오니까 네. 사실 이럴 때는 차트세트가 좀 유리하긴 해요. 네, 그래서 바로바로 오늘의 종목을 종목 픽을 디지털 뉴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네. 갖고 나오신 건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압축을 해서 들어볼까요? 예, 일단 금일 종목 픽으로 가지고 나온 거는 수산 INT라는 종목을 사실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와, 전 이 종목도 생소해요. 예, 제가 너무 좀 생소한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게 것 같긴 한데. 흥미로운데요. 네. 예, 근데 이 종목이 사실 7월 달에 한 차례 움직였던 종목이고 제가 예전에 이제 마감 시험 때긴 한데 나노브릭 설명할 때 이제 제가 제일 강조를 한 게 유니크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유니크한 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공유 단말 접속 관리 서비스라는 거를 현재 주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국내 유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기술적인 장벽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업체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그러한 캐시카우를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일단은 가장 큰 장점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밸류를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일단 공유 단말 접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있어서 왜 이 회사만 하고 있느냐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실행을 하게 될 때 꼭 필요한 게 이제 트래픽 필터링 기술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단말기를 이제 서로 간에 식별하는 기술인데 이거를 유일하게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경쟁 업체가 좀 들어오기가 힘든 그러한 장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보안 솔루션 사업부에 대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뉴딜이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좀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량이 네. 그렇게 많지 않은데 괜찮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보면은 보안 관련주들 쭉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시총이 작아요. 맞아요. 보안 맞아요. 관련주가 유독 1,000억 미만짜리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사실 누군가한테는 매매하기 굉장히 꺼려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오늘 종목 픽을 할 때 섹터를 먼저 고르고 종목을 제가 이제 주주의 세계는 사실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주제에 맞는 종목만 가지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동국산업 가지고 나왔듯이 네. 그날 그 주제에 맞는 종목만 네.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컨셉에도 맞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좀 뽑아 본 겁니다. 그래서 유니크한 기술을 갖고 있고 어찌됐든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으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 사업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매출 비중이 한 10% 20%였는데 지금은 30% 4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쪽 매출 비중이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어디까지 보세요? 가격. 글쎄요. 근데 제가 또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게 사실 최근에 또 조정을 받았어요. 한 달 보름 정도 뭐 2달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은 또 눌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건데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사실은 움직였던 처음 시작이 그 흔히 얘기하는 게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된 예산안이 발표됐던 시점에 시장에서는 잘
몰랐겠죠. 잘 몰랐어요. 네. 모르게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이고요. 저도 잘 모르는 종목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이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종목이 지금 최근에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뭐 한 달 보름간 이렇게 조정 과정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라면 저는 단기적으로도 좀 기술적으로는 저점에 대한 부분을 타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막 달려가는 종목보다는 일단 한 차례 눌리고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딱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수산 INT 목표가 15,000원 선까지 디지털 뉴딜 관련한 또 보안 솔루션 관련주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진단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박우신 대표와 함께 또 오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